여러분은 운동을 왜 하시나요? 건강 증진, 다이어트, 근육 강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어깨가 뻐근해서 어깨 운동을 했더니 허리가 아파지거나 다음날 팔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깨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이상하게 운동을 할수록 몸에 큰 변화가 없이 여기저기 아픈 곳만 더 생겨난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케이스, 바로 운동을 체계 없이 무작정 하고 몸을 함부로 쓰는 경우입니다. 정말 재미있게도 평소에 한 운동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그 동작을 수행하고 잘못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들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잘못된 운동 습관의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하나둘 빼꼼히 고개를 들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미 문제는 커질 대로 커진 경우가 됐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어버리죠. 보통 이런 경우는 젊었을 때 운동을 꽤 하고 힘도 좀 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폼이 아닌 마구잡이의 몸이죠. 그래도 곧잘 근육질 몸매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육은 붙을지 몰라도 몸은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깨와 허리, 골반, 무릎 등에 삐거덕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호소하곤 하죠. 예를 들자면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게를 들고 있는 손의 위치와 몸통과의 거리가 최대한 밀접하게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또한 힙도 최대한 쭉 밀어주셔서 등이 굽지 않도록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무게를 들어 올리는 데에만 집중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무시한 채 동작을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허리에 무리한 하중이 들려서 요통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엔 벤치프레스를 하는 경우예요. 벤치프레스의 주의사항은 견갑골을 잘 고정하고 가슴으로 밀어 올려줘야 합니다. 바의 위치도 어깨선 위로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무시한 채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 견갑골을 고정하는 것을 풀어버리고 발을 어깨선 위로 올려서 승모근과 주변 근육들을 끌어다 무게를 들어 올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결과 가슴을 이용한 운동이 아닌 어깨와 승모근을 이용한 운동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깨의 염증과 목 주변의 결림 현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올바른 동작으로 체계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케이스, 사발면에 물 붓듯이 속성으로 운동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한 달 코스 또는 석 달 만에 미술상 같은 몸매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델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식의 운동을 즐겨 하게 됩니다. 모델은 넓은 가슴과 초콜릿 복근이 기본이죠. 그래서 가슴 운동과 복근을 주야장창합니다. 반면에 등과 팔은 잘 하지 않습니다. 등이 넓고 팔뚝이 크면 옷 매십시가 잘 일어나지 않죠. 하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체가 두꺼우면 바지가 잘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체가 두꺼운 보디빌더들은 이 트레이닝복 외에는 바지를 잘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위만, 그것도 단기 속성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반대뼈 근육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가슴과 복근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허리는 뒤로 밀려서 이런 경우를 후만증이라고 하는데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편식하면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근육 발달을 위해서도 편동은 삼가야 합니다. 세 번째, 겉으로 보이는 큰 근육만 선호하는 경우예요. 우리 몸은 겉근육과 중간 근육, 그리고 속근육이 있는데요. 옷도
겉옷과 속옷이 있잖아요. 가령 청바지를 입을 때 속옷을 입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좀 불편하시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겉근육만 발달하면 속근육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서 속근육이 다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운동을 한다면 어깨는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앞면, 중간, 후면 근육이 있어서 삼각근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앞쪽의 근육 발달을 위해서 전면 삼각근 운동을 하고 측면 삼각근을 위해서 레터럴 레이즈 운동을 하고 후면 삼각근을 자극하기 위해서 벤트 레터럴 레이즈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운동은 삼각근이라는 겉근육 운동에만 국한됩니다. 속근육은 회전근개라 불리는데 겉근육과 똑같이 앞면, 중간, 후면에 붙어 있어요. 회전근개는 겉근육인 삼각근처럼 화려한 동작을 요구하지 않고 근육도 크게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삼각근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정화 근육이고 또한 보조 근육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근육뿐만 아니라 속근육도 함께 운동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게 되겠죠. 한번 사다리를 연상해 볼까요?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밑에 받침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죠. 밑에 축이 고정이 잘 되지 않으면 위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겠죠. 이때 사다리의 밑 받침이 속근육인 회전근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속근육을 따로 운동하지 않고 겉근육만 운동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대나 건에 염증이 생겨서 찢어져서 또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엄청난 통증을 일으키죠. 이런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는 보디빌더 선수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속근육은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통에도 있어요. 예? 몸통 또한 겉근육과 속근육을 함께 발달할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해야 하겠죠. 몸통의 속근육 운동으로 대표적인 동작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플랭크, 배를 꺼트리는 드로잉 동작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속근육을 잘 발달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몸통의 속근육을 대표하는 두 근육이 있는데요. 바로 복부에는 복행근과 등 쪽에 다혈근입니다. 특히 복행근이 중요한데요. 복행근의 별명은 코르셋 근육, 거들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복행근은 복근을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혈근이 있습니다. 다혈근은 열이 많아서 다혈근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촘촘히 붙어 있습니다. 감자탕집에서 등뼈에 붙어 있는 그 고기가 바로 다혈근입니다. 이처럼 다혈근은 척추에 근접하게 위치하여서 앞뒤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척추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큰 근육만 집중해서 운동하지 말고 속근육을 함께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운동이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약으로 생각한 운동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혼자서 하시더라도 꼭 올바른 운동법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는 하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좋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말씀드린 3가지 정도는 꼭 체크해 주세요. 첫째, 올바른 동작과 순서로 체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 둘째, 서두르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 잡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셋째, 겉으로 보이는 큰 근육만이 아닌 속근육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